천하제일인 제2화 검은 실마리. 화산 농검대회에서 진무백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강호는 술렁이고 있었다. 화산파의 장로가 마교 무공을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10년 전 소가장 멸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폭로, 무엇보다 그가 의문의 암기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강호인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진무백 장로가 마교와 내통하고 있었다니. 소가장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던데 당시에 흑막을 찾지 못했지 않았나? 누가 진무백을 죽였을까? 화산파는 혈안이 되어 범인을 찾고 있다던데. 주막마다, 거리마다 이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소운천은 이미 화산에서 수백 리 떨어진 강남 땅 소주성으로 돌아와 있었다. 샵샵샵 제한장 그림자 속으로 소주성 외곽에 허름한 객잔. 소운천은 방 안에서 검을 닦고 있었다. 진무백의 피가 아직 검신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것을 닦아냈다. 첫 번째 복수는 완수했다. 하지만 진무백이 죽기 직전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세력이다. 그리고 누군가 진무백을 입막음했다. 그 말인즉슨 소운천의 복수를 막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 아니, 더 정확히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 천마혈옥. 소운천은 낮게 중얼거렸다. 진무백이 반응한 그 이름. 10년 전 소가장을 습격한 자들이 찾던 물건. 하지만 소운천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아버지는 그런 것을 가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소가장은 멸문당해야 했는가? 소운천은 검을 검집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소주성의 야경이 펼쳐졌다. 화려한 등불들, 사람들의 웃음소리,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소운천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 이면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운천은 순간 검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였다. 소공자, 저입니다. 귀곡입니다. 귀곡 선생. 소운천이 지난 3년간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영입한 책사였다. 나이는 50을 넘었지만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만큼은 강호 최고 수준이었다. 소운천은 문을 열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마른 노인이 들어왔다. 귀곡 선생은 방 안을 둘러보고는 창문을 닫았다. 조심스럽게 오셨습니까? 물론입니다. 화산파가 지금 혈안이 되어 수소문하고 있으니까요. 귀곡 선생은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다. 조사하신 대로 진무백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소운천은 서찰을 받아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귀곡 선생의 정보력은 역시 대단했다. 진무백은 15년 전부터 금능성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산파 업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거상과 만났습니다. 이름은 왕북이. 겉으로는 비단 장사지만 실제로는 강호의 여러 세력에 자금을 대는 거강꾼입니다. 소운천의 눈이 빛났다. 그 왕북이라는 자가 진무백에게 돈을 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북이는 단순한 거강꾼이 아닙니다. 그는 귀곡 선생이 목소리를 낮췄다. 천하상회 티엔샤 쌍후의 일원입니다. 천하상회. 소운천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강호 최대의 비밀 조직입니다. 겉으로는 상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무림, 조정, 심지어 외국 세력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10년 전 소가장 사건. 제 생각엔 그들이 배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운천은 주먹을 꽉 쥐었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다. 그 왕북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금능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는 천하상회의 보호를 받고 있고 주변에는 고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귀곡 선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소공자,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진무백 사건으로 이미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간이 없습니다. 소운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무백을 죽인 순간 이미 저쪽에서도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숨는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수를 쳐야 합니다. 귀국 선생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금능성에 미리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3일 후 취향로에서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선생. 귀국 선생이 물러가자 소운천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천하상회에 거대한 조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소운천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거대한 적일수록 무너뜨렸을 때의 쾌감도 크니까. 기다려라. 내가 간다. 제2장 금능의 밤. 3일 후 금능성. 한때 육조의 수도였던 이곳은 지금도 강호 최대의 상업도시였다. 진해아가 흐르고 수많은 상선들이 오가며 밤이면 화려한 등불이 도시를 수놓았다. 소운천은 평범한 상인으로 변장하고 금능성에 들어왔다. 귀국 선생이 정해준 만남의 장소 취향루는 금능에서 가장 유명한 주류였다. 3층 누각에 오르자 귀국 선생이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셨습니까? 정보는 수집하셨습니까? 소운천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왕복이는 지금 성북 쪽의 왕가상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귀국 선생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최근 며칠간 왕가상점 주변에 고수들이 증언되었습니다. 최소 10명 이상. 그리고 아미파의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아미파? 소운천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미파는 정파 9대 문파 중 하나로 여성 무인들로 이루어진 문파였다. 왜 그들이 왕복이와 연결되어 있는가? 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밤 왕복이의 상점에서 비밀의 합이 있다는 겁니다. 천하상위의 주요 인물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소운천의 눈이 빛났다. 기회군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회합을 여는지. 혹시 소공자를 유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소운천은 찬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유인이든 아니든 나는 가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내려면. 바로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이라는 게 다 그렇죠. 욕심만 앞서고 조심성은 없어요. 소운천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힐끔 보았다.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희고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허리춤에 찬 검을 보니 무인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은 옷의 문양, 아미파였다. 여인은 소운천과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뭘 보세요? 상인날이? 아니, 실례했습니다. 소운천은 시선을 거두었다. 귀국 선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저 여인,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운천도 느꼈다. 여인의 몸에서 풍기는 검기. 상당한 고수였다. 잠시 후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누각을 내려갔다. 하지만 가기 전에 소운천을 한 번 더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소운천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선생, 저 여인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이미 확인했습니다. 아미파의 핵심 제자, 설빙아입니다. 검법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왜 금능에 있는지는. 바로 그 순간 누각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콱광. 뭐야.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운천과 귀국 선생은 재빨리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에서 불이 치솟고 있었다. 왕가상점 방향이었다. 이건 덫입니다. 귀국 선생이 외쳤다. 소공자,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취향로의 출입구가 막히고 검은 옷의 무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아무도 나가지 마라.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이 진 이외였다. 원나라 조정의 비밀 경찰.
소운천은 이를 갈았다. 완벽한 덫이었다. 왕복위의 비밀의 합이라는 정보를 흘려서 자신을 유인하고 그 사이 조정 세력을 동원해 체포하려는 것. 선생, 뒷문으로. 하지만 빨리. 소운천은 귀곡 선생을 이끌고 누각 뒤편으로 달렸다. 하지만 거기에도 이미 금이위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잡아라. 검을 뽑는 소리가 들렸다. 소운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리춤에서 검을 빼들었다. 선생은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소공자. 하지만 소운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소가검법 제3시 파죽지세포 조지스. 검이 바람을 가르며 앞에 금이위 셋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치명상은 아니지만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크. 놈의 무공이 예사롭지 않다. 모두 덤벼라. 10명이 넘는 금이위들이 일제히 검을 들고 달려들었다. 소운천은 내공을 끌어올렸다. 소가신법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때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렸다. 창. 날카로운 검격 소리와 함께 금이위 5명이 일순간에 제압당했다. 누구냐? 소운천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설빙아가 서 있었다. 당신은 수다 떨 시간 없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설빙아는 차갑게 말하며 다시 검을 휘둘렀다. 그녀의 검법은 아름다웠다. 마치 춤을 추듯. 하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살기가 숨어 있었다. 아미파, 비전검법, 천령검법. 왜 저를 돕는 겁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 설빙아는 소운천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두 사람은 금이위들을 뚫고 취향로를 빠져나왔다. 거리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왕가 상점의 폭발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저쪽으로 설빙아가 앞장서서 달렸다. 소운천은 귀곡 선생과 함께 그녀를 따라갔다. 골목을 몇 번 돌고 담장을 넘고 마침내 성 외곽의 빈 창고에 도착했다. 일단은 안전해요. 설빙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소운천은 검을 겨누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고 왜 우리를 도왔습니까? 설빙아는 검을 보며 피식 웃었다. 경계하는 건 좋지만 내가 적이었다면 진작 죽였을 거예요. 대답하십시오. 좋아요. 내 이름은 설빙아. 아미파 제자예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도 당신처럼 천하상회를 쫓고 있어요. 샵샵샵 제세장 은밀한 동맹. 창고 안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설빙아는 품에서 작은 초상화를 꺼냈다.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설빙아와 닮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내 언니예요. 설빙연. 설빙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3년 전 언니는 아미파의 임무로 금능에 왔어요. 천하상회의 불법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군요. 소운천이 말했다. 설빙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아미파는 공식적으로는 실종으로 처리했지만 나는 알아요. 언니가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죽였다는 것을. 소운천은 설빙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자신과 같은 것이 있었다. 복수심. 그래서 당신도 혼자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까? 맞아요. 아미파에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들은 천하상회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설빙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나 혼자 움직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 당신의 소문을 들었죠. 화산에서 진무백을 죽인 의문의 무인. 어떻게 제가 그 무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직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눈빛. 설빙아는 소운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복수를 하는 사람의 눈은 알아볼 수 있어요. 나도 그런 눈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귀곡 선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설소적께서는 우리와 협력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 한다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소은천이 날카롭게 물었다. 설빙아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신뢰는 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공동의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소은천은 생각에 잠겼다. 설빙아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천하상회는 거대한 조직이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다. 믿었다가 배신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은천은 설빙아의 눈을 보며 결심했다. 그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각자의 비밀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고 작전도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은천은 차갑게 덧붙였다. 배신하면 죽입니다. 설빙아는 피식 웃었다. 당연하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차가운 손과 차가운 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접촉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귀국 선생이 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기쁜 동맹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작전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덫에서 빠져나왔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빙아는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오늘 밤 내가 왕가 상점이 폭발하기 전에 안에 침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찾았죠. 주머니를 열자 작은 옥패가 나왔다. 핏빛 욕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소은천은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천마여록의 파편이에요. 설빙아가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천마여록은 네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조각을 모두 모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천마신교의 비전 무공과 보물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빙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천마여록을 모두 모으면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권력을 얻게 된다고. 소은천은 옥패를 들여다보았다. 작은 파편이지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렇다면 10년 전 소가장을 습격한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소은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렇다면 지금 천마여록의 다른 파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천하상회가 찾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들은 수십 년간 파편들을 모으고 있어요. 귀국 선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천하상회보다 먼저 파편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설빙아가 물었다. 소은천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왕복이 그가 살아있다면 그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폭발로 죽었을지도. 아닙니다. 소은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폭발은 연막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잡기 위한. 왕복이는 분명 살아서 어딘가로 도망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소은천은 지도를 펼쳤다. 천하상회의 본거지. 바로 강호의 심장부. 그는 지도의 한 점을 짚었다. 개봉성 카이펑창입니다. 샵샵샵 제내장 새로운 여정. 다음 날 아침 소은천, 설빙아, 귀국 선생 세 사람은 금능을 떠나 개봉을 향해 출발했다. 개봉은 송나라 때 수도였고 지금도 강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곳에 천하상회의 본부가 있다는 정보를 귀국 선생이 확인했다. 길은 멀었다. 최소 12일은 걸릴 것이다. 말을 타고 가며 설빙아가 소은천에게 물었다. 당신의 무공, 정파도 아니고 마교도 아닌 것 같던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었습니다. 소은천은 짧게 대답했다. 비밀이 많네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미파 제자가 왜 혼자 움직입니까? 사파의 소문까지 들어가며 설빙아는 피식 웃었다. 서로 캐묻지 않기로 한 거 기억해요?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기로. 그렇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공감.
그나저나 설빙아가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 뒤를 밟는 사람이 있어요. 소운천도 느끼고 있었다. 3리 정도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다. 금이입니까? 아니에요. 더 고수예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럿. 소운천은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산길이었다. 양쪽으로 숲이 우거져 있어 매복하기 좋은 지형. 덫인가요? 귀곡 선생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소운천은 검에 손을 얹었다. 바로 그때 숲에서 여러 명의 검은 옷 무인들이 나타났다. 앞뒤로 포위되었다. 소운천, 설빙아,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에 선 무인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누구십니까? 소운천이 물었다. 천하상회의 사자다. 우리 회주께서 두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거절하면 그럼 죽여서라도 데려가겠다. 순간 10명이 넘는 무인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소운천은 설빙아를 힐끔 보았다. 그녀도 이미 검을 뽑아들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항상.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다. 귀곡 선생은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 덤벼라. 소운천의 차가운 음성과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다. 검은 옷의 무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소운천은 소가검법을 펼쳤고 설빙아는 천령검법으로 맞섰다. 창, 챙, 창창.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을 울렸다. 소운천의 검은 빠르고 정확했다. 한 칼 한 칼이 급소를 노렸다. 실전에서 단련된 살인검이었다. 설빙아의 검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이었다. 마치 연꽃이 피 흩날리듯. 하지만 그 속에는 철침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의 검이 조화를 이루며 적들을 몰아붙였다. 크, 이놈들 예사롭지 않다. 검은 옷 무인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차갑게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내 움직였다. 충분히 봤다. 이제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그의 몸에서 강렬한 기운이 폭발했다. 고수였다. 그것도 상당한. 조심해요. 설빙아가 외쳤다. 우두머리는 검을 뽑았다. 그 순간 검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검기가 사방으로 퍼졌다. 혈마검법. 소운천은 놀라며 외쳤다. 진무백이 사용했던 그 마교 검법이었다. 그렇다. 나는 천마신교 혈랑당의 부당주 혈무은이다. 혈무은은 검을 휘둘렀다. 혈마검법 제7식 혈에도 천시의 하에 타오티엔. 붉은 검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운천과 설빙아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이 정도 고수가 왜 여기에? 회주의 명령이다. 너희를 데려오라는. 혈무은은 다시 검을 들었다. 하지만 너희가 저항한다면 죽여서라도 임무를 완수하겠다. 소운천은 내공을 끌어올렸다. 상대는 강했다. 하지만 물러날 수 없었다. 설빙아, 합공합시다. 알았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다. 소운천은 정면에서, 설빙아는 측면에서 공격했다. 하지만 혈무은의 무공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검 하나로 두 사람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 훌륭하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혈무은의 검이 빛나며 더 강렬한 검기를 뿜어냈다. 소운천은 위기를 느꼈다. 이대로는 질 것 같았다. 그때 귀곡 선생이 외쳤다. 소공자, 이것을. 귀곡 선생이 던진 것은 작은 폭죽이었다. 아니, 폭죽이 아니라 섬광탄. 소운천은 재빨리 눈을 감았다. 설빙아도 마찬가지. 쾅. 엄청난 빛과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혈무은과 그의 부하들은 순간 눈이 멀었다. 그악. 지금이다. 도망쳐요. 설빙아가 외쳤다. 세 사람은 재빨리 말에 올라타 전력으로 달렸다. 뒤에서 혈무은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다. 쫓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하지만 소운천 일행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